이어서 2강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플래시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USB 드라이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USB 드라이브. 자, USB 드라이브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또 좀 살펴볼게요. 어, 자, 일단 아까 봤듯이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어, 셀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페이지가 n개 셀이 n개 되겠죠. 셀이 n개 되면 페이지가 되고, 그 페이지가 또 n개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블록이 된다. 자, 그래서 bunch of flush cell are packed in page. 그러니까 페이지는 셀들이 여러 개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어, 하나가 이제 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셀들이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페이지가 되고, 일반적으로 이 페이지는 4KB 또는 요즘에는 뭐 8KB, 16KB 양이 좀 커지는 추세이긴 해요. 페이지가 되고, 이 페이지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우리는 얘를 블락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는 하나는 아까 봤듯이 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봤듯이 셀은 여러 개 셀들이 이렇게 셀이 여러 개가 이 전기선으로 전기 뭐 회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쭉 엮여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스트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워드라인이라는 선이 있고 비트라인이라는 선이 있어요. 뭐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셀들이 이렇게 쭉 있고 동일한 워드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만큼을 하나의 페이지로 우리가 묶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합시다. 네. 자, 그리고 페이지가 여러 개 묶여 있으면 또 하나의 뭐가 된다? 블록이 된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아까 봤듯이 이 페이지가 있고 이 페이지 안에는 이제 셀이 여러 개 있는 거죠. 페이지가 있고 이 페이지들이 n개 있으면 걔는 뭐다? 블락이 되고 블락이 n개 있으면 그게 뭐다? 우리는 얘를 플래시 칩 또는 플래시 메모리 칩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 로지컬하게는 이렇게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기본적인 연산이 어떤 연산이 있냐 하면, 그 봤듯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지우기도 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를 지우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데이터를 읽고 쓸 때는 페이지 단위로 읽고 쓰고, 지울 때는 블락 통째로 이렇게 지워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자, 이제 다시 이제, 그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기 있는 낸드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낸드 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줄인 말이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그래서 읽고 쓰고 지우기 할 수 있는 이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특징이 조금 중요한 특징인데, 어, 여기에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페이지에 데이터를 이렇게 쭉 쓰고 나면 다음에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이고 반드시 아까 내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반드시 써져 있으면 얘들은 어 이렇게 지우고 나서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우리는 반드시 페이지는 반드시 지우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또 써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뭔가 데이터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우기 연산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근데 쓰고 지우고는 계속 반복하면 이 플래시 메모리는 마모되는 손상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쓰고 지우는 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 이레이저 횟수라고 그러고 프로그램 이레이저라고 그러고 얘는 횟수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는 1000번 또는 10,000번 또는 10만 번 이와 같은 특정한 횟수만큼만 쓰고 지울 수 있고 그 이상을 쓰고 지우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세한 물리적인 특성은 일단 우리가 다루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종이에 여러분들 연습장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요즘에 필기는 요즘엔 연필을 다시 많이 안 쓰죠. 근데 예전에 연필을 쓰고 예를 들어서 연필 쓰고 지우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많이 쓰고 지우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모되죠. 그 마모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이와 같이 많이 쓰고 지우면 수명이 다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뭐, 좀 더 자세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와 같은 오류를 교정하고 예를 들어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ECC라는 게 있어요. ECC는 Error, Correction, 에러 체크 앤 코렉션이에요. 에러 체크 앤 코렉. 그래서 에러를 검사하고 코렉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 그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쓸 때 ECC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도대체 에러가 있는지를 보고 에러가 있으면 고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ECC를 항상 여기다가 그 가지고 있어요. 그 ECC를 하는 ECC 알고리즘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플래시 메모리는 그 타입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플래시 메모리 그죠? 타입이죠. 타입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타입을 SLC, MLC, TLC 요즘에는 뭐 QLC까지도 나오는데 QLC라는 타입이 이런 타입이 있고 이 줄임말이 풀네임은 싱글 레벨 셀, 멀티 레벨 셀, 트리플 레벨 셀.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셀 하나에 아까 우리가 봤을 땐 셀 하나에 0 또는 1 그러니까 결국은 셀 하나에 한 비트만 저장할 수 있었죠. 한 비트만 저장할 수 있었는데 셀 하나에 두 비트를 저장할 수도 있고 셀 하나에 두 비트 저장할 수 있으면 MLC 멀티 비트고 셀 하나에 트리플 레벨 여러 레벨을 저장할 수 있으면 그세 가지 레벨을 저장할 세 가지 레벨을 저장할 수 있는 트리플 레벨이고 쿼드러블 레벨 셀은 QLC예요. 얘는 네 가지 레벨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우리는 이 SLC, MLC, TLC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셀 하나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캐패시티가 커질 거예요. 캐패시티가 커지면은 어, 그 단위 공간 안에 캐패시티를 키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간이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플래시 메모리들은 MLC, 그 대부분 TLC를 많이 써요. TLC. 자,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셀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일렉트론의 개수에 따라서 0인지 1인지 판단한다고 그랬죠. 전자가 많이 있으면은 0이고 전자가 없거나 아주 조금 있으면 1이라고 그랬죠. 근데 MLC는 전자가 많냐 적냐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값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요. 또 그리고 TLC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그 구분으로 좀 나누게 되죠.
자, 그래서 TLC는 여기에 세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 세 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 자, 이와 같이 SLC와 MLC와 TLC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이와 같은 그 타입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타입의 저장 장치가 있는데, 요즘 3D 낸드라고 있는데, 3D 낸드는 어, 그 3디멘셔널 낸드인데, 2차원으로 2차원 2디멘전이 아니고 쟤는 뭐냐면 이렇게 2디멘전을 이렇게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1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그 건물 그 단위 공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 또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건물 높이를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 높이를 높여서 만들어 놓은 게 3D 렌더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셀 플래시 메모리들을 기존에 있던 플래시 메모리를 동일한 공간 안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올려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3D 낸드 플래시, 3디멘전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부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3D 낸드를 더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플래시 메모리는 이 정도로 보면 될까? 그럼 도대체 SSD는 어떻게 생겼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아주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 그러니까 SSD가 나오기 이전엔 하드디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안에 파일 시스템이 있고,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읽고 뭐 쓰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 SSD를 이제 바꿨어요. SSD를 바꿨고, SSD를 바꾸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디스크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얘를 SSD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완전 다르죠. 구조 자체가 달라요.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고, SSD는 아까 봤듯이 플래시 메모리들이 지금 여기에 플래시 메모리, 이제 얘를 이제 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래시 메모리 칩이 여러 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러 개 달려 있고, 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것들이 플래시 컨트롤러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이 다 병렬적으로 동작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실제로 여기 CPU, 그러니까 아주 작은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DRAM도 있고, 그 저장 장치도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작은 컴퓨터가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일들을 아주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를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SSD로 바꾸면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읽고, 읽고, 아까 봤듯이, 읽고, 써는 작업만 필요한데, SS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듯이, 이 지우는 작업도 필요하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 특징을 봤을 때 지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지우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우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지우는 작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존의 파일 시스템은 읽고 쓰는 일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 저장 장치는 읽고 쓰고 그리고 지우는 작업이 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연산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졌어요. 그럼 이렇게 달라진 인터페이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이 갭을, 미스매치 나는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나온 게 FTL이라는 게 있어요. FTL. 이 FTL은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라고 부르고, 이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또는 운영체제가 OS가 이 아래쪽에 얘가 하드디스크, 예전에 하드디스크인 것, 하드디스크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게끔 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 emulate the functionality of a hard disk while hiding the particularity of the flash memory. 그래서 그냥 이 플래시 메모리, 이 파일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는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하드 디스크가 있구나 정도로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게 FTL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TL이 위치하고 있는 어, 장, 그 그 FTL이 놓여지는 이제 위치는 보통 SSD나 플래시 카드 같은 또는 USB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 디바이스 안에 FTL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는 이 OS 안에 FTL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 이렇게 디바이스 안에 FTL이 위치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렇게 일하는 게 그렇게 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FTL은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FTL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FTL 쓰는 게 좋은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FT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FTL이 하는 일은 여기에 있는 이 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드레스 매핑이라는 일을 해요. 나머지는 우리가 뭐 이번 시간에 다 우리가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정도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드레스 매핑이라는 일을 FTL에서는 한다라고 보고 이게 뭔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OS죠,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또는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데이터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플래시 메모리 어딘가에는 쓰겠죠.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읽어올 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번째에 있습니다라고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게 매핑 테이블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아까 봤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갱신, 모디파이를 하고 싶으면은 그 모디파이를 이게 원래 위치에다가 모디파이를 이렇게 덮어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플래시 메모리는 항상 항상 이레이저가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라이트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레이즈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레이즈를 우리는 바로 하지 않고 새로운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쓰게 돼요. 어, 자, 그러면 원래 이전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겠죠. 그렇게 알려주는 일을 마찬가지로 매핑 테이블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는 게 뭐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소 매핑, 어드레스 매핑을 해줘야 된다. 이 일을 하는 게 FTL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TL은 앞에서 봤듯이 이 하드웨어 장치 보통 안에 펌웨어 형태로 FTL이 들어가 있어요. FTL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FTL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아주 성능이 좋은 저장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성능이 그저 그런, 또는 성능이 떨어지는 저장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TL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그 회사의 시크릿 소스이다. 그 회사의 기밀이다. 그래서 SSD를 만드는 회사들은 보통 어, 국내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 이와 같은 기업에서 또는 그 이외에 나머지 다른 많은 기업들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FTL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어, 기업 시크릿 소스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FTL은 이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SSD 장치는 아마 이 정도까지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SSD 장치는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그 이후에 새로 나온 옵테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장치가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장치는 세상에 나오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더 이상 이제 사장됐어요.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요. 생산을 안 하고 이제 새로운 뭔가 장치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인텔이라는 회사, CPU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텔하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서 어 근데 이 장치를 왜 만들었냐 하면 어 플래시 메모리가 속도가 빠르고 하드디스크보다 좋긴 하지만, 근데 디램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디램과 비슷하게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잘 안 됐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고, 자, 그래서 뭐 생긴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어요. 뭐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도대체 인텔이 왜 이 사업을 접었냐, 실패로 끝났냐? 뭐 결국은 그냥 짧게 얘기를 드리면 결국은 비즈니스 문제,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서 어쨌든 실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그러니까 이 컴퓨터 산업 자체는 메모리 산업, 또는 저장 장치 산업은 어떤 하나의 매체가 죽는다고 사장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빠르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메모리 하이어키 또는 우리가 스토리지 하이어키라고도 불렀는데, 그 하이어키를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봤던 장치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SSD 여기 장치 이 정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날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실제로 이 에너지 이피션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을 다 했으면 또 이제 거기는 또 우리가 저장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에너지 이피션시로 따져보니까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는 메모리를 읽고 쓰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더라. 너무 많더라. 그런 이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Y축은 에너지 사용량이고, 여기 X축은 연산마다 사용되는 에너지 양인데, 전체 연산에 사용되는 에너지 양인데, 지금 보면 이 D램, 메모리를 읽고 쓰는데 아주 많은, 거의 뭐 650배 이상의 CPU 계산하는 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는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뭐 그 탄소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어, PIM이라는 컨셉이 나왔어요. Process in Memory. 한마디로 계산을 메모리 안에서 그냥 하자라는 컨셉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왼쪽에 있는 이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법은 보통 이런 것들을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폰 노이만 아키텍처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구조이고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CPU와 GPU가 있고 모든 데이터는 다 D램에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고 그 메모리 물론 뭐 D램이 있고 D램과 사이에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있죠. 이 스토리지가 여기 SSD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CPU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읽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램에서 D램에서 데이터를 읽어봐야 되고 또 없으면 스토리지로 가서 데이터를 읽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이 D램 안에서 계산까지 해버리자. 왜냐면 여기에 데이터 무브먼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봤듯이 데이터 무브먼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 데이터 옮기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CPU가 있고 그 CPU 아까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가 있는 옆에다가 그냥 CPU를 하나 더 가져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개념 자체는 간단하죠. 자,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요즘에 제품을 삼성이 사실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잘하고 있죠. 물론 뭐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PIM이라는 장치를 만들었고 이 장치는 결국은 GPU 옆에 이 PIM이라는 장치를 붙여서 GPU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GPU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 핀 안에서 계산까지 해버리겠다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계산하겠다는 개념 자체를 가져왔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즘엔 그 AI, 챗GPT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졌죠. 아주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은 GPU에서 한꺼번에 GPU로 모든 것들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한다? PIM이라는 장치에서 그냥 계산까지 같이 해버리자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최근 트렌드로는 이제 PIM이라는 저장 매체 또는 메모리에서 계산까지 해버리는 그 좀 효율적인 저장 매체로 조금씩 또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전통적인 하드디스크에서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그 저장 장치가 있고 그 저장 장치가 상당히 빨라졌고 그리고 오늘날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요즘에 이제 AI와 또는 그 빅데이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요구가 나왔고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PIM이라는 이 메모리 안에서 계산하는 구조까지도 이렇게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번 강의 두 강의에 걸쳐서 그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저장 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강의를 여기서 마칠게요. 네.